자, 기립을. 오늘도 제보자님을 위해 작성. 네, 천장귀의 집 심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4일 천장기의 집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제보를 해주신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제보자분이랑 남성 제보자분이랑 그리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성 제보자분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아이들 방에서 뭔가 헥헥거리는 소리를 듣는 꿈을 꿔서 방으로 가보니 이 아이들 방에 침대 위에 들개 같은 그런 생물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헥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꿈을 꾸셨대요. 들개랑 막 다투고. 작년 10월에서 11월쯤에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이 집으로는.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들개 꿈을 꾸신 거고요. 꾸게 된 다음부터의 이 방에서 느껴지는 것들인데요. 일단 이 아이들 방에서 썩은 내가 계속 난다고 합니다. 악취 같은 거를 간혹 느끼시고. 네, 제가 이제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저희 방이 이쪽이고 애들 방이 저쪽이에요. 근데 꿈에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물을 마시러 가는데 강아지가 헥헥헥 거리는 소리가 애기들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저기를 들어가서 봤어요. 또 이상한 좀 악취 같은 냄새도 났고요. 꿈인데도. 예, 근데 애들은 없고 저 애들 자는 침대에서 그 검은색 들개 같은 애 한 마리가 뺑글뺑글 돌면서 침대 위를 헥헥거리는 거예요. 침을 이렇게 주르주르 흘리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강아지를 때려 죽였어요. 강아지 때려 죽여서 저 창문으로 그냥 내다 던졌어요. 근데 그 후로 악취 냄새도 한 번씩 스멀스멀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꿈이 아닌데도요? 예. 근데 그 후로 또 한 번은 왜 이런가 하고 벽 냄새도 맡아보고 곰팡이 냄새인가 싶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꿈에도. 악취를 비유를 하면 어떤 냄새던가요? 썩었네요. 썩었네요. 예. 꿈 때문에 제보하신 거예요? 이런 꿈 때문에 전화로 신점 같은 거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자주 보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 뭐 집에 사자가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불안하셔가지고 좀 제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사실 일이 많습니다. 먼저 이 집에 계시기 전에 다른 집에 계셨었는데 이때는 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많으셨대요. 일단 여성 제보자분은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리시는 편이고 특이한 꿈도 많이 꾸셨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위를 눌릴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제보자님 손 잡고, 그리고 뭐 제보자님 배 위에서 방방 뛰고, 뭐 이런 꿈들도 꾸시고, 여성 제보자분은 어렸을 때 기숙사에 사셨는데 그때도 뭐 혼자 전등이 꺼지거나 화장실 불이 꺼진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겪으셨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뭐 기이한 현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면서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도 기숙사에 있을 때 파열음이나 이런 것들 들으신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워낙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이런 걸 많이 타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또 무슨 꿈을 꿨는데 가위를 또 눌렸거든요, 여기서. 근데 키가 제가 앉은 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삭도 옷을 입고 다 검정색이었어요. 근데 제 손을 잡고 제 위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방방 뛰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위를 자주 눌렸거든요.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그리고 처음에 회사를 다녔을 때 거기 같이 다니는 직원이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미안하다, 너 지금 빨리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너 지금 위험해, 그냥 그러고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기숙사에 혼자만 있으면 그 전등이 계속 나간다거나 화장실 불이 꺼진다거나, 전등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전등이 나가고, 그런 일이 몇 번 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언니랑 여기 인천에 와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그 집에 와서도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혼자만 있으면 그렇게 화장실 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가위를 자주 눌린다고 했잖아요. 네. 가위가 눌렸는데 자꾸 머리 위에서 뭐가 톡톡톡톡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위가 눌렸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언니를 깨웠어요. 가위 풀리고 나서. 근데 자기는 못 들었대요. 그러고 제가 출근하고 건인 쉬는 날이어서 자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집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 어제 네가 들었던 소리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똑같은 가위를 누른 거죠. 그냥 머리 바로 위에 캐리어에서 계속 톡톡톡 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소리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캐리어 안에서 나는 것 같았나요? 아니면 캐리어를 밖에. 두드리는 소리? 네, 밖에를 계속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전 집에 있을 때는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래층에 사시던 이웃분이
좀 극단적인 시도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계속 무당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워낙 점집 같은 데를 많이 다니시고 또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때 뭐 2, 3층 계단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하고, 근데 이 집에서 꿈을 꾼 뒤부터 뭐 가족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열도 자주 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뭐 지금 현재 제보자님은 폐렴에 그리고 뭐 근종 같은 것도 있으시고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3층이 저희 집이었고 1층, 2층인데 저희 집 바로 밑에 2층 아저씨가 맨날 보고 오고 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1층 아줌마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죠. 연락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무슨 신고야 이랬는데 이제 2층이 두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집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이상한데 해서 신고를 했더니 이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넘으신 고독사가 아니고 그냥 약 먹고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제가 얼마 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저씨가 맨 처음엔 대문 밖에 있었어요. 대문 밖에서 막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막 뭐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화면 전환이 되더니 꿈에서 저희 집 거실 거기 한가운데서 갑자기 진짜 무서운 표정과 무서운 목소리로 노래를 막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화내는 듯한 소리? 그러면서 노래 같았고, 그리고 아예 다 검정색에 눈, 코, 입 뻥 뚫린, 여기만 이렇게 뻥 뚫린 상태였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다가 남자친구한테 그걸 말했죠. 근데 남자친구 꿈에도 그분이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인물이. 예, 제가 뵙지는 못했고 어떻게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얼굴 보면서 그 집에서도 이제 같이 좀 지내려고 하루 이틀 이제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자는데 꿈을 꿨는데 1층 아주머니도 인사를 몇 번 드려서 얼굴이 다 텄죠, 저도. 근데 1층 아주머니가 의자에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그래서 저 놀라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밀쳤더니 저한테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저랑 몸싸움을 했어요, 꿈인데도. 그래서 그 문 대문 밖으로 해가지고 제가 눕혀서 막 이렇게 때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때렸어요. 막 때리고 가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저는 꿈에는 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그 검정색 개꿈 있잖아요. 그 꿈을 꾸기 전에 이것도 무당분 말씀인데 2층에 어떤 여자가 계속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 2층과 3층 가는 사이에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중간에 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집. 예, 전집. 예. 원래 많이 안 아프거든요. 감기 같은 것도 정말 잦고 한 번 오면 세게 오는 정도? 감기는 물론이거니 좀 기침도 심해지고 사실 몸적으로도 피곤함이 원래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도 자주 피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집에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부터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건강했거든요. 아직 나이도 젊고. 그리고 저도 그 집에 살면서 폐렴이 갑자기 와가지고 입원했고요.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또 폐에 뭐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병원 다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집 살면서 진짜 근종이랑 문종 다 생긴 것 같아요. 몸적으로 좀 많이 아프셨고. 예, 엄청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 제보자분은 그 전 집에 사실 때 이제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뭐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분을 만나셔서 남성 제보자분이랑 살고 계시고, 이 집에서 나오시기 전쯤부터 이 남성 제보자분을 교제를 시작하셨고 현재 이제 같이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꿀 때 보셨던 이 들개가 서 있던 곳 그 위쪽에 LED가 있는데 그 등이 간혹 깜빡거리는 현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남성분이 뭐 인테리어 쪽에서 종사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걸 아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 선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는 게, 이 꿈을 꾸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들의 친부 쪽 친고모분이 키우던 개가 이 딱 직전에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친고모분도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뭐 증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게 되셔서 어떤 불안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애들 방에 LED 등이 한번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쪽 일을 해서 뭐 전기 쪽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LED가 나가면 보통
불이 일정하게 깜빡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게 LED 등이 나가야 되는데 좀 클럽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원래 제가 그래서 저 부품만 사서 가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통으로 아세이로 갈았는데 이제는 고쳐졌어요. 고쳐지긴 했는데 저도 저렇게 LED가 좀 미친놈처럼 나온 걸 처음 봐가지고 그 자리가 또 하필 제가 그 강아지 봤다는 검은 개 봤다는 그 위에가 바로 LED 등이 있거든요. 그 꿈 꾸고 나서 몇 달 뒤에 바로 나갔어요. 징조도 없이. 애들 친고모 있죠. 네. 고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고모도 지금 유병암 판정을 받고 그다음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보자분 쪽에는 별로 없었고요. 저는 이모부 돌아가시는 거. 저도 며칠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고. 근데 할머님은 좀 원래 워낙 좀 오래 사셔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 들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아까 이제 들깨 이 꿈을 얘기를 하셨는데 친구모님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죽고 나서 뭐 남친구분이 죽고 나서요. 2월 달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들었고요. 꿈꾼 건 언제? 나 아니지. 내가 군 지가 언젠데. 여기서 얼마 안 되고 군 건데. 여기 이사 언제 오셨어요? 11월인가 왔지. 작년 10월. 네, 작년 10월인가? 10월인가? 11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끼워 맞춘다는 거죠. 끼워 맞추는 부분이 되게 크다는 거죠. 뭐 첫 번째 무속인 분이 사자가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자가 아이들 방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들개가 헥헥거렸다, 강아지가 죽었다, 뭐 이 부분이 일단 이분들이 그 되게 귀가 얇아요. 자주 휘둘리는 것 같고 일단은 뭐 무속인 분들의 이야기에 대한 무서운 부분만 섭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들었다는 무서워. 하지만 논리상 안 맞는 것도 본인이 가지고 와. 그러니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기운이 여기 안에 돌고 있어. 의사가 얘기했어. 근데 현승이의 고모가 기침을 해.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인데 일단 뭐 심령적으로 어떻게 얽히고 섞인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집에서 느끼신 현상이 좀 더 있는데 여기에 소파가 있는데 이제 이 각도로에서 뭐 현관 쪽에서 이제 시선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TV를 보고 계셨는데 이쪽에 TV가 있거든요. TV를 보고 계셨는데 두 분 다 남성 제보자분이 현관 쪽에서 자꾸 누가 왜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여성 제보자분도 사실 아까부터 느끼고 계셨다고 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제보자분이 여기에서 주방 앞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섀도우를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있었던 현상으로는 그렇고 여기 꼭 그 현관 중문 쪽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불과 어제까지도 이걸 느꼈고요. 저희는. 두 분이서 동시에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한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저한테. 그래서 나 저도 누가 계속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보고 갑자기 눈이 똥그래지면서 느꼈었냐, 본인도 느꼈었다 하고 어제 이건 얘기 나온 거예요. 이 집은 여기 전자레인지 쪽 보이세요? 네. 여기서 어떤 그냥 검정색 형체가 서 있는 걸 봤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보셨나요? 딱 그때 저희 안방에 누가 있었대요. 안방이 있는데 여기서 안방, 예, 서 예. 있었다. 예. 안방이 머리가 이쪽 방향이라 누우면 여기가 보여, 살짝씩 보여요. 아, 네. 예. 이거 이외의 얘기로는 여성 제보자분이 좀 현재로서는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그 전 집부터 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양호해진 상태인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제보는 어떤 사자가 아이들 방에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걸로 인한 좀 불안감 때문에 제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인터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보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이들 방에 뭔가가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이들 방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꾸 당집에 전화하고 뭐하고. 아니 무당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정확하게 돈 싸들고 내 신당까지 들어오려면 아이들이 위험해야 돼. 지금 딱 봐도 지금 저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거절했다고 쳐. 그럼 어디 가겠어요? 돈 싸들고 당직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런 심령적인 거에 귀를 막고 눈을 가려야 돼요. 너무 열린 귀에 뜬 눈이야. 너무 다 몰라 그래.
물론 어머니께서 진짜 봤을 수도 있어요. 뭐 되게 그 힘든 가정생활이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본인이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보자님한테 정신 차리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고 싶네요. 일단은 이 기본적인 게 돼야지 그 다음 솔루션이 진정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 말기에 그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 말기까지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된다고. 네. 근데 수술했어요. 담배도 안 끊고. 그럼 다시 폐암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솔루션도 먹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가정이 안전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과해. 꿈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따지고 보면.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 중개헌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령수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그 제보자님이 당집에서 전해 들었던 비방법을 여기다 이제 곳곳에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위치가 이제 소금에 이제 팥을 섞어가지고 놨던 종이컵 위치가 여기 이렇게 총 4곳까지는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집에 부적 없대요? 부적은 없는데 그 돈복드로라고 10,000원짜리에다가 오색 실을 감아가지고 그 싱크대 쪽에 좀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날 줘야지 돈복이 생기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이제 미신적인 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제보자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꿈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뚜렷한 현상은 없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여기 부적 처방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중개헌터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우긴 부분이 있다고. 정말 정확한 이간질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 찜찜한 게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 현상이 있었던 곳에서 한번 이렇게 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좀 직감적으로 몸 다가오는 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방마다에 대한 장비 반응은 없었는데 뭔가 여기가 그 뭔가 좀 있잖아요. 살짝 좀 집중이 되는 여긴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직감적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섀도우 포인트에서 A 방향을 이제 거치 카메라를 두고 제가 여기를 이쪽 방향을 바라본 채로 고박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 뒤에 뭔가 좀 계속 느껴져서 EMF까지 같이 들면서 고박을 진행했는데 고박에서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뒤쪽에 EMF 반응이 오더라고요. 고박 반응은 뭐가 나왔죠? 이제 그 키워드에서는 천장, 위로, 할머니 그러니까 살짝 좀 당집에서에 관련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면은 그 제가 이제 그 센서 카메라를 저쪽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개헌터가 고박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마다 찍혔어요? 찍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할머니가 보냈다고요? 뭐 떴어요? EF? EMF가 계속 그 키워드 나올 때마다 반응이 있었어. 어디 쪽으로? 이 섀도우 포인트에서 이 쇼파 라인 이쪽을 바라보면서 찍고 있었어요. 야 보통은 섀도우 포인트가 찍힌 쪽을 바라보면서 찍지 않냐? 네, 근데 왜 반대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어쨌든 그 어떤 현상 같은 걸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어지는 통로 동선을 한꺼번에 보려고 저기서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작은 방에서 바라봤을 때 섀도우가 이 여기 정도면은 대장 내시경 한다고 귓구녕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데. 입으로 집어넣은 거죠, 형님? 입으로. 아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작은 방에서 바라봤을 때 섀도우가 여기 있었대요. 그러면은 섀도우가 여기를 바라보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얘도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찍은 거야?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뭐가 찍히긴 했다는 거죠? 네 반응 자체는 있었습니다. 있었겠지. 찍지를 못해서 그렇지. 네. 댓글에 얼마나 많은 욕이 달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현상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쪽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좀 그럼 거기를 찍었어야지. 맞죠? 네, 다음부터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니네가 만든 현상이야. 네, 아니 그 제보자님이 여기 그 바구니 같은 거 올렸는데 그게 그냥 통째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찍었어야 카메라가. 맞습니다. 네, 거기를 찍었어야죠. 참 많은 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욕. 제가 그쪽을 찍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네, 아무튼 딱 여기까지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네 앉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 한 대로 뭔가 전 방에 이제 장비 반응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 정도였죠? 그때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한 12시 정도. 아이들 방이 작은 방이죠? 네, 맞습니다.
작은 방에서도 현상이 없었나요? 네, 그러면 작은 방의 거울은? 없었습니다. 우선 작은 방 쪽에서 뭔가를 확인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동 경로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데 밖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뭐 요즘에 뭐 신발장에 거울 없는 집 없으니까 뭐 거울 라인 있을 거고. 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말씀 못 들었는데 신발장 저기 현관문 앞에다가 제가 그 차인벨을 놨는데 차인벨 반응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내부적으로만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인벨은 어느 위치에 되는데요? 현관문에서 주문 바라보는 쪽으로. 아 이렇게? 예. 오 잘했네. 그거는 잘했네. 왜? 잘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왜? 중문에서 신발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2번 했습니다. 2번. 아, 2번 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잘했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잘한 거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가더라도 반대쪽으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볼 때는 남편의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내분의 말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뭔가 이 집안에 대한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입 부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온 건지, 그리고 왜 귀에 대한 방어력이 이렇게 낮아진 건지에 대해서도. 왜냐면은 이 제보자님이 많이 그러니까 불안에 많이 지레 겁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심령적인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진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약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적으로 또 다른 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차단기가 안 열려가지고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면보다 마르잖아요. 네, 살 빠진 거. 일단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일단 좀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제가 그때 네네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게 있는데 네네. 더 말씀드려요. 네네, 좋죠. 그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그 말씀해 주실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 드리게 된 이유가 그때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사자 뭐 그런 거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아기가 원래 아플 때 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토하면 뭐 울면서 저를 깨우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입에 토가 가득 찬 채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남자친구가 봤는데 그 토가 기도까지 아예 꽉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찜찜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 처음 왔을 때부터 집이 좀 터가 안 좋았다 해야 되나, 저희랑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오자마자 여기 안방이랑 애들 방이랑 벽지를 싹 다 갈았어요. 오자마자 곰팡이가 심해서. 그것도 있었는데 이사 온 날 바로 여기 콘센트 옷방에 벽쪽이 콘센트가 터져가지고 아예 정전이 한 번 났었고요. 저기 싱크대 경첩도 그냥 갑자기 싸가 떨어지고. 여기가 대체적으로 좀 습기가 좀 있나 봐요. 엄청 습해요. 네, 그리고 이제 벽 타일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벽 타일도 부풀어서 터져서 예,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부분 철거도 했었고요. 공사해가지고 싹 다 지금 사람 불러서 청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소파가 검정색인데 여기에 무슨 성면가루 마냥 하얀색 가루가 주기적으로 떨어져요. 불과 오시기 전날 또 지금 저희가 닦은 거예요, 이게. 위 떨어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차가 다른 분이 주차를 하다가 주차를 잘못하셔가지고 차랑 설비가 고장났는데 하필 딱 저희 차만 그 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입에 술이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이사 온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차사고도 났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왔다가 가시고 얼마 안 되고 여관에서 쓰러져가지고 아예 경련을 일으켰어요. 처음이래요. 며칠 전에 저 여기서 아예 쓰러져서. 약간 좀 뭔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보니까. 원래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건데 그렇게 경련을 일으킨 것도 처음이었어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심령적인 부분에서는 체킹을 해드리는데 완전한 이 그릇을 닦아내는 거는 아예
왜냐면 이 모든 게 다 귀신적인 심령적인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습기가 생기는 부분은 이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심령적인 게 이제 계속 달라붙는 거일 텐데 원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서 또 습기가 발생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해드리고 그 나머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제 화련쌤하고 좀 얘기해보고 그 부분에서 얘기가 아무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 집에 대한 문제면 이 집을 빨리 벗어나는 게 맞아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아니다라고 딱 이제 생각이 들은 상태면 조금은 손해를 감수하는 게 그 남은 기간 버티는 것보다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이 계속 망가지시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마음 편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게 더 빠르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네. 뭐 특히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때 오고 가시고 나서 이쪽 거실이랑 화장실 쪽에서 자꾸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떨어지고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이면이 자꾸 하루에 한 번씩 들렸거든요. 이쪽 소파에 앉아있으면 자꾸 이쪽 귀에서만, 왼쪽 귀에서만 이면 들리고, 그리고 방금도 제가 그 윤시현님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로 진짜 하얀색 물체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복도 있죠. 거기로 엄청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중문 현관 라인인데 네, 잘 봐주세요. 중문 현관 라인.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여기에도 소금이랑 섞어놨네요. 소금. 엄청 많대요. 고춧가루 이렇게 소금 그리고 3종 세트. 한번 먹어봐. 형님 저는 물만 먹고 삽니다. 아 그래? 물만 먹고 사는구나. 네. 저 여기 중문 쑥 들어오면 여기 옆에 화장실 있고요. 화장실 약간 이런 분이 있네요.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책장. 그다음에 여기가 부엌. 센서 좀 반응이 이상합니다 형님. 제가 여기 있는데 켜질까요? 많이 좀 이상하군요. 왜 켜지는 거지? 아 사연 저도 잘 몰라요. 저 들은 게 없습니다 여기. 방금 들은 게 끝입니다. 네, 방금 들은 게 저한테는 이제 끝이라서 죄송합니다. 사연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하드코어 모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연을 밝혀내라. 여러분들 재밌죠?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부엌 라인이고요. 부엌 라인인데 여기 카네이션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효도하는 날. 귀여운 녀석들. 저희를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거실입니다. 제보자님 캐리커처인가요? 왜 웃는 거죠? 형님 아 죄송합니다. 하드코어입니다 오늘. 네, 하드코어 거든요. 대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안방 라인. 딱 여기 안방이 또 베란다가 있네요. 엄청 새하다. 여기는 버퍼 존이에요. 버퍼가 좀 있어요. 여기도 소금하고 팥 있고요. 소금, 팥, 고춧가루. 3종 세트. 네, 3종 세트. 여기 화장실. 네, 조그맣게. 아시죠? 여기 신축 건물인가봐요. 그죠? 엄청 깨끗한데요? 네. 근데 다 새로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뭐죠? 이 두툼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요? 이거 도톰한 게 뭐야? 엄청난 복권의 양입니다. 유튜버신가요, 이분들? 이거 복권 콘텐츠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심지어 당첨이 된 건가요? 어? 10,000원 당첨. 뭐는 당첨이네? 5,000원 당첨. 뭐야 이게 얼마나 사신 거예요? 5,000원 당첨. 이분들 돈을 싸들고 계시는데. 5,000원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거 다 당첨된 네. 것들이네. 와, 도대체 약간 승부사 집안이네. 승부사 집안.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방, 애기들 방입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이 방에도. 소금, 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집은 숯을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숯. 네. 약간 좀 그 습기 많은 데는 숯이 좀 어울려요. 쫙 빨아들일 수 네, 있죠. 숯이 아니라 숯이 괜찮습니다. 아, 버퍼 있어요, 또. 이런 것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둘러봤나요? 아, 저쪽 방. 옷방이죠, 옷방. 네. 여기 부분이 약간 좀 버퍼 라인 쪽인 것 같아요. 제보자님이 말씀하셨던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 장소가 딱 여기 라인이거든요. 네. 요 옷방. 옷방 라인도 좀, 네. 카시트. 네. 애기들 그림. 진짜. 제일 눈에 띈다 형님. 그러니까 여우야. 네. 제가 아니라 여우야. 여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형님. 어? 네. 여우야. 근데 왜 귀를- 여우야. 여기만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네. 약간 그 뭐지? 아이작 같아. 아이작 그림. 좋아요. 네, 그리고 거실에 이쪽 반 하얀색이 묻는다. 하얀색 무슨 하얀색이지? 아, 이런 거. 네, 무슨 뭐 하얀색 떨어져 있네요, 살짝. 근데 이거 여기에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있긴 해요. 근데 확실히 여기만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형님 천장 재질이 아, 떨어지는 네, 재질이구나. 떨어진 재질이네. 떠젤. 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형님. 이게 아, 습하면 펄떨한다. 그죠. 그죠. 진짜 습하다고 느껴지는 게 형님도 그렇죠. 이게 발이 촉촉해. 쩍쩍거려요. 촉촉해. 살짝. 여긴 가습기를 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대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습한 집에서 살면 안 좋은 점이 무기력해져요. 엄청 무력해집니다. 네.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곰팡이 전문가. 제가 팡이 전문가로서 천장이 무너져서 차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네네네. 심지어 화장실 타일도 터져서 제가 지방 출장 갔다 와보니 화장실이 네, 없어졌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네. 곰팡이 전문가인 분께서는 그가 한 30년 동안 27,670종의 곰팡이를 먹어보셨습니다. 아 엄청나죠. 흡입하셨죠. 그 이후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EF 측정기. 이 전자기장은요, 사실 이제 그 약간, 네. 네, 이 전자기장은 전자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자기장이 흐르는 라인 쪽을 찾아서 비상식적으로 흐르는 라인을 찾아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심령적 에너지를 체킹하는 건데, 여기는 약간 좀 그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비를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값이 나와요. 왜냐면 다른 이제 좀 잘 모르는 애들은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이거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냉장고 귀신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스트 헌터의 진퉁이냐 짝퉁이냐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만 몰입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퉁입니다. 예. 기계도 찐이죠. 아, 그럼요. 이거 3,000원짜리라는 형님 소문이 자꾸 듭니다. 형님. 뭐 어떤 거요? 자꾸 EMF 들고 다니는 거야. 현실은 3,000원짜리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형님. 그 뭐 알리에서 뭐 샀다는 둥 뭐니. 누가 그런 정신 같은 소리를 하죠? 오늘 어떤 댓글을 봤습니다, 형님. 저 3,000원짜리 EMF 측정기네. 보고 오라통이 터졌습니다, 형님. 그래서 형님이 저 그거 보고 지금 이 멘트를 하신 줄 알았어요. 걸렸네. 형님이셨으니까. 예.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왜냐면 네. 저는 이미 뭐 그 사람들 통달을 했어요. 예. 통닭이요? 통달. 네. 예, 통달. 여러분들 의심하셔도 됩니다. 왜냐?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아니니까. 뭐만 하면 3,000원짜리라 그래. 속상해.
여기도 약간 좀 흐르죠. 여기 이제 버퍼 라인 쪽, 버퍼죠. 안방 라인 쪽하고 여기가 전파 끊기나 보다. 여기 싹 지나가면 여기 거기 버존이네 딱 버존. 여기죠. 조심하시면. 괜찮아. 딱 버존이네 여기가. 왜 여기가 여기 버존이지? 수신료 확 내려가 형님. 그니까 여기. 왜 거기만 그러지? 딱 여기 라인 쪽인데, 그지? 네. 여기도 그러지 않아요 형님? 이쪽. 거기는 안 그래. 딱 여기 직사각형 라인 쪽. 여기 들어가 볼게. 여기 버퍼. 여기는 버퍼 없어. 수근합니다. 그지? 네. 약간 여기 맥이 막힌 집이다. 맥이 딱 한 번 끊기네. 뚝 끊기. 여기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집 구조에 의해서 끊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벽이 있으면 뚫지를 못합니다 거의. 뚫긴 하지만 미세하게 뚫리거든. 근데 여기 자체가 이제 버퍼 존이라는 거는 여기 자체가 이제 맥이 끊기는 바람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체도 다 끊기는 그런 라인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안방도 한번 체킹해 볼게요 들어온 김에. 경찰이야? 이 새벽에? 아, 앞에 경찰서 있었어? 아, 그래도 경찰서에서 저렇게 안 하잖아. 그죠. 지금 새벽인데? 일단 여기 거울 라인 쪽. 저기 EF 측정기 좀 저기다 세워주세요. 거울 라인이요? 네네. 저 장비는 EMF 측정기 띡띡이라고 하는데 일단 근처에 있는 전자기장을 소리내서 알려줘요. 전자기장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띡띡띡 거립니다. 저하고 오래 함께했던 녀석인데 이거 새로운 버전, 싸구려 버전. 3,000원이니까 아니죠? 아 몰라요. 저거는 뭐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 이거 저쪽 방에 애기 방 바닥에 놔둬주세요. 바닥에. 카메라 보이는? 네네 보이는 위치가 좋죠. 장난감 옆에 놔두겠습니다. 네네. 딱 여기가 맥커터네. 딱 저기요. 버전. 딱 여기 버전. 갔다만 오면은 이제 버퍼가 엄청 생기네. 들어오기까지를 기다려 봅시다. 뭐좀 터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자 저기선입니다. 소리 났다. 뭐야? 어디지? 움직이겠습니다. 유리 텅 치는 소리인데? 손톱으로 쳤지? 네. 팅. 안녕하세요. 저 윤시원입니다. 누구 계세요? 아 근데 여기 집에 있으니까 약간 편도 붙는다. 형님도 그러죠. 목 지금 따끔따끔하죠. 엄청 답답하네. 자 어디 있는지 소리 한번 내주세요. 왜? 이쪽 뒤를 쳐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방. 지금 색깔 보이세요? 정면에 보이냐? 뭐 여기?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색깔 반응 요거. 육안으로 저게 보여? 보인다고? 고양이. 불을 꺼놨는데요. 보인다고? 흰 색깔 뭐? 다 초록색인데 뭐가 보여? 옷 걸려 있잖아요. 그냥 옷은 걸려있어. 흰색 옷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여자 서 있었어요. 방금 연예인 발음 볼 때. 뭐가 보인다고 지금? 여자 서 있었다니까요 여기. 잠깐만 지금 진짜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시야야. 이거 말면 보여. 그거 말고 형님 이거 이거. 형 귀신. 너 이거 몇 개야? 1. 씨 보이네 진짜 얘. 형님. 놈이야. 형님 귀신 보이는 거야. 귀신이 검정색이 아니잖아요 형님. 맞네. 와우. 근데 형님 왜? 머리가 불이 젖어 있었어요. 머리가 불이 젖었다고? 비형 마냥 불이 젖어 있었어요. 불에 젖어 있었어. 네. 근데 조천도 나간다. 나간다. 여기 바람 불 때였어요. 근데 아 그래? 근데 닭살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예요. 딱 여기에 아 좋아. 어디. 거기 있어보세요. 윤시원 또 이런다 진짜. 윤시원 진짜. 여기만 초점이 나간다 진짜. 네, 형님 소름 돋은 게 형님 닭살 돋아. 문 닫고 휘파람 떠셨잖아요. 제가 EMF를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안 찍혔을 건데 안 찍히지. 이렇게 들고 제가 문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었어요. 안에서. 진짜? 네.
딱 요 위치였거든요. 지금 서 있는 위치. 딱 요 라인이었어요, 형님. 아까도 이렇게 서 있다가 형님이 휘파람 2번인가 불었을 때 제가 뒤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쓱 사라졌어요, 형님. 동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여기 서 있었던 거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정면을 보고 있었으면 아이방인데요? 아이방이랑 그 안방 라인? 근데 저 라인을 보고 있었더라면 뭐가 있는 거 아닐까, 형님? 그러니까 네 말은 여기서 이렇게 네. 저희가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네. 여기를 보고 있었다. 네. 근데 닭살 돋는다 이제 슬슬 여기 뒷목 라인 쪽에 그냥 뭐 싹 들었지 않아요? 지금 오른쪽 라인 여기에서 뒤에서 타서 이렇게 뒤쪽에 닭살 오, 맞아요, 돋아. 맞아요. 근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 뭐 발작 버튼이 있지 않을까, 형님? 저희는 후로니까. 그렇지. 혹시 남편을 원하니? 형님. 알았어 이렇게. 또 간만에 왔는데. 그렇지. 제가 카메라 들겠습니다. 아니. 형, 제가 카메라 무거운데. 안 먹어. 형님 뷰. 할만해. 나 오줌 마려. 네, 근데 방이 되게 안개 낀 것처럼 뿌옇지 않아요, 지금? 너 지금 뭐가 보여? 지금 형 여기 무슨 미친놈아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뭐가 보여? 아니 형 여기 지금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니 되게 지금? 뿌옇게 물 안개 낀 것처럼 흐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고 지금. 야이 미친 새끼 이거 지금 뭐가 보이는데 아까 전부터 뭐가 자꾸 보인다고 그래. 보이니까 보이죠, 형님. 그래? 응. 넌 아무것도 안 보여. 나 지금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 그냥 모니터링 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냥 화면을 말고 바깥을 봐야 된다니까, 형님. 안 보여서 그래. 오. 봐봐, 형님. 누가 소리 낸다. 정수기. 뭔 소리야? 정수기. 이건 정수기고 그 순간 방송 터졌는데요? 방송이 터졌다고? 안 터졌어.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소리 방송 나고 안 터졌어. 소리 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안 터졌었어 나는. 왜, 형님? 야, 저 뭐야? 오, 형 센서는 켜진 건데? 바닥 센서? 그러네. 바닥 센서가 존재했었어? 소리 나고 버퍼 터지고. 빨리 문 닫아. 중문 닫아. 너지? 이건 너지. 야, 그게 있었어? 존재했었어? 중문 센서 등이 존재했어? 저 밑에? 나 못 봤어. 저 위에 거밖에 못 근데 봤는데. 지부장님 나갈 때도 못 봤는데. 그니까. 켜진 저 뭐야? 왜 켜져? 꺼졌다. 근데 센서 등도 방금 저 맞아요? 너야 무조건. 꺼지면 제가 여기 앞에 가볼게요. 에이, 아니 너야. 아니라니까 가볼게요. 너야. 아니라니까. 열어봐. 이렇게 잡고 열어봐. 있었잖아. 그냥 편하게 해야 돼. 닫아봐. 열어봐. 닫아봐. 열어봐. 닫아봐. 열어봐. 나가봐. 나가면 다 켜져. 아니 밑에 센서 등 보여. 오, 형 여기 이제 올리네. 오케이. 너 아닌 것 같아. 열어. 아니 닫아. 오. 소리. 방에서 소리. 초점 나갔어. 야, 초점. 큰일 났습니다. 뒤졌다 이거. 얘 한 대 맞았다. 이 새끼 한 대 맞았다. 야, 진짜 이거 뭔가 짜릿해서 오래간만에. 좀 개짜릿한데? 소리였어 저기. 형님 이런 작은 소리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방심 안해서 얘기했잖아. 방심 안해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왜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셔야 된다, 형님. 그건 방심하자는 소리잖아. 네, 그렇죠, 형님. 안쪽에 계세요? 제가 스노 한 번만 켜보겠습니다. 또 형 유리. 안쪽에서. 유리 똥. 발소리. 패턴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와, 형 생각해보니까 남편분이 발작했다는 데가 여기 아니었어요, 형님? 그런가? 남편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름은 저도 모르죠, 형님. 좋아,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자. 배정아 씨. 배정아 씨를 아세요? 계세요? 배정아 씨 아세요? 근데 왜 애기들 한복 입는 쪽이네? 그지? 그러네요. 애기 옷이네. 야 저기 방금 중문 한번 열어볼래?
중국 한번 볼게. 형님 뭐 흰 색깔 이렇게 쭉 날아갔어요 방금 여기서? 이렇게? 나 못 봤어. 아 그래? 여기 되게 이상하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문 열게 형님? 열어. 뒤로 와. 뒤로. 여기도 거울인데. 형님 해프만 보니까 수신 또 나갔었어요 형님. 그래? 네 지금 오락가락해요 지금. 미치겠네. 그럴 리 없는데. 없어. 아니 너 말대로 뭔가 형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순식간에 있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아. 그치? 엄청 빠르게. 네. 근데 이 집 약간 좀 그건 있어. 습하다 보니까 네. 네 말대로 머리에 젖어 있고 그걸 떠나서 통로가 네. 어딘진 모르겠지만 습한 기운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걸까? 그럴 수도 있죠 형님. 물에 젖은 옷이 있나? 근데 애초에 제가 본 게 머리만 젖은 게 아니라 다 젖어 있었거든요. 물에 젖을 만한 사야. 반팔티랑 반바지였고 여자였거든요. 형님. 그지. 네. 소리가 되게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지네. 사방에서 울리네요. 부엌 라인. 항상 이쪽 라인인 거 내가 지금 싹 기억나는 게 이쪽 라인이야. 제보자님이 계속 연속적으로 현상을 겪었던 라인 쪽이. 그리고 저쪽 라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곳은 이곳이야. 왜냐면 제보자님이 아까 전에 인터뷰할 때도 네. 하얀색이 굉장히 빠르게 여길 지나갔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하얀색이 지나간 라인 쪽으로 좀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지. 그럼요. 분명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비추는 척하다가 이렇게 싹 순식간에 없어요? 쉽지 않네. 없어요 발소리. 아무튼 형님. 뭐야? 형님 큰일 난 것 같습니다 형님. 이거 문. 왜 문을 열어가지고 형님 또 이렇게. 뭐야 저거 왜? 야 저로 가봐. 얘부 직접 가서 저기 켜봐. 빨리 가봐. 어우씨. 야 잠깐만. 멈춰. 문 닫아. 어우씨. 사라졌어. 샤갈 저기 야 그 손님인데? 형 잠깐 휘파람 소리 못 들었어요 여기서? 아니 뭔가? 못 들었어. 왜 못 들어 형님 이거를? 안 들렸으니까 못 들었지. 야 저기 뭐야? 뭐지 형 왜? 휘바람. 형 휘파람 형 소리랑 똑같았다니까 방금. 형 그 좀 잘 못 부르는 휘파람 있잖아요 형님. 여기서 2번 났어요 딱 2번. 이거 딱 울리고 형이 여기 보일 때. 손님 하나. 손님인데? 그러면 저쪽은 뭐야? 소리 났다. 좀 뭐야? 자 일단은 장비를 좀 사용해 볼게요 저희도. 네. 일단 여기 라인 쪽이다 보니까 여기 전자레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와우. 오케이 켜줘. 자 이쪽 라인 쪽이 전자기장이 움직이는지 볼게요. 이 녀석은 이제 OS로 안테나 기반에 대한 그 전자기장 혹은 온도, 그다음에 인체 에너지 등등을 이렇게 감지해서 바로 센서로 알려줍니다 소리로. 그리고 여우가 많이 있던 장소에다가 의자를 여기다가 좀 놔둬주실래요? 좋습니다. 네, 딱이에요. 자 이곳에 초음파 기반 장비를 놔둬볼게요. 초음파 기반은 이쪽에서 초음파가 발사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물체나 뭔가 기류가 지나가면 바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세팅 완료됐고요. 형님 큰일 난 것 같습니다 형님. 아니에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이쪽에다 놔두자 그냥. 저희 옷방은 문 열어. 저희 실례합니다 손님 여러분. 네. 실례합니다. 저는 고스트 헌터 등산합니다. 네. 자 세팅하고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센서가 이렇게 가면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뭐지? 형님. 손님 안녕하세요. 꺼졌어. 야. 또 정수희가 소리가 요란하네. 혹시 당집 다녀오셨죠? 이런 흔한 케이스가 있어요. 당집 갔다 오면은 웬 잡기 새끼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제보자님 눈에 뭔가 보이게끔 해가지고 당집을 다시 부르려고 하는 씨아갈놈들이 좀 있습니다. 개수작. 그쵸.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꺼지거라. 확실한 건 이건 터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군요. 반응이 없어. 근데 그때도 반응이 그렇게 썩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준기가 아이들... 오! 뭐지? 갑자기 소리가 존나 깜짝 놀랐네. 오 형님 저거 순간적으로 올렸을 때 아까 그번 흰 색깔 같은 거 이쪽으로 쑥 왔어요 형님. 뭐지? 왔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저도 모르죠 형님. 오케이. 아이들 얘기하면서 울리긴 했어. 와 맞네. 애기들? 아이들 때문에 여기 신청한 건 맞거나 아이들에 그쵸.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신청한 건데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랬잖아. 6살 7살. 6, 7. 근데 동성이 형님 다 이쪽에서 일로 지나와요? 아까 처음에도 그렇고. 길이 열렸나 본데. 저 이제 딱 봤을 때 여기로 뭔가 지나가야 되는데 꽉 뭔가 막혀 있어서 못 지나가는 것 같긴 해. 아. 튕겨서 다시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뭔가 좀 뭔가 귀문이 열렸는데 튕겨서 다시 이렇게 가는 느낌이랄까? 아. 좀 약간 그런 부분인데 아니면 이쪽 안에 뭐가 서 있거나. 좋아요. 우리 그 전문가 네. 화련쌤을 제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요. 네, 모셔오세요. 제가 봤을 때 길을 모르셔가지고. 그렇죠. 가서 배정아 씨 모셔오세요. 제가 모셔오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씨.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좀 더 나간다. 왜 그래? 도대체? 야 씨, 뭐야 저? 그 밑에 켜진 뭐 수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래 진짜. 하지 마 진짜. 왜 나한테 그래 진짜. 이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 이거 되게 하지 마. 하지 마. 자꾸 뭐가 따라와. 뭐야 주머니에서 이거 퍼졌었잖아 방금. 이게 영화들 이제 알았다. 저기 켜져 있네 계속 영화들. 이 새끼 존나 웃긴 새끼인데. 이제 알 것 같아 영화들. 얘 손님이야 손님인데 봐봐 지금 켜져 있죠 영화들. 손님인데 들어오고 싶어 하네. 근데 걸리고 싶지 않고 계속 켜져 있다. 뭔가 이 집 안에 분리돼 있는 녀석인 것 같아. 들어와 있는 애, 밖에 들어오고 있는 애. 손님이라고 추측은 너무 나는데 여기까지 길이 나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꺼져있지. 저 혹시 소리 내줄 수 있어요? 저 윤시원이라고 해요. 네, 고스턴 흠터죠. 그래 이렇게 울리고 조금 있다가 켜진다니까. 봐봐 지금 이게 딱 있는 상태에서 한
봐봐. 그지? 그 말인즉 센서에 뭔가 부딪히고 튕겨져 가는 건가? 거울인가? 아우. 완전히 인형 천재구나. 이것도 다 인형이네. 한 통이 인형일 수 있죠. 다 인형이야. 근데 제 방도 그래요, 형님. 아, 형님이란다. 아, 저기. 형님, 사실 네. 아, 지금 성별을 바꿔? 네,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형, 거기 버퍼여서 크게 좀 얘기해줘요. 뭐 이렇게 귀신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쵸. 뭔가 이상해. 귀신이 보이지는 않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서, 빨리 지나가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 말을 자꾸 나쁘게만 알아듣는 거야? 왜 해석을 왜 이상하게 해요? 근데 빨리 지나가면 못 보긴 해요. 그러니까 못 봤던 거 아니냐. 아, 요즘 방송하기 너무 힘듭니다. 뭐 말하면 억가가 심해가지고. 네. 근데 형님 오늘 텐션 아주. 왜 혼자 웃고 계세요? 또 정화요? 아니, 왜 그래 자꾸. 왜 그러세요? 알았어,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묶어버린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귀신이 안 보여.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왜 흔적이 없어. 아, 또 이러시네. 형님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아, 진짜. 왜 이거 괴롭히고 그래요? 나 뭐 동네 북이네, 동네 북이야. 집이 동터가 난 집이고. 화가 났다. 응. 거기만 전파가 돼, 쌤. 여기 딱 이렇게 동그란 부분. 여기? 아니, 딱 그 요즘 사각형으로 동그란 여기? 부분 다. 여기? 네, 거기. 거기만 안 터져. 수신이 확 떨어져요, 거기만. 동터가 난 집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삐까뻔쩍한 집 같은 데 있잖아. 하자가 많은 집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터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사실 귀신들 막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터가 난 자리는 귀신의 길이 열리거든. 그 길이 열리는데 이쪽은 또 괜찮아. 이쪽은 또 괜찮거든. 그쪽은 괜찮다. 근데 동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갔다가 딱 여기에서 멈춰. 여기서? 그럼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운이 이쪽을 못 들어간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나쁜 거야? 응. 못 들어가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더 큰일 난다는 거네? 그렇지.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서 있는 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하고. 약간 좀 여기가 막힌 것 같아. 여기서 딱 멈췄어. 아마 제보자님이 여기서 시선을 많이 느낄 거야. 그렇대요. 이러고 쳐다보고. 그렇대요. 이러고 쳐다보고. 그렇대요. 지나간대. 그리고 뭔가 검은색, 하얀색 뭐 할 것 없이. 근데 튕겨서 나갔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신기하죠. 여기 자체가 이제 수신율이 푹 떨어지는 것 자체에서 약간 좀 뭔가 의심을 하고 있거든. 그죠. 여기서 딱 멈췄어. 기운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방송이 터져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파 수준이 쭉 떨어지는데 안 터져, 방송은. 맞아. 예. 안 좋은 기운을 타갖고 온 것도 사실인데 귀신이 쫓아다닌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어두운 기운 같은 거 있잖아. 어둠의 기운. 한마디로 위에 쪽 공기보다 있잖아. 아래쪽 공기로 우리가 검은 연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잖아. 아까 여우가 얘기했잖아. 뭔가 안개 낀 거 아니냐고. 물 한 개 낀 거 마냥. 그러니까 검은 연기가 그냥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내 눈에는 이렇게 그냥 여기가 물안개 낀 거 마냥? 그렇지.
우리가 저수지나 또랑 이런 데 가면 그러면은 약간 밑에가 조금 그런 물안개가 끼잖아. 뿌옇게. 딱 그래. 근데 또 여기는 괜찮아. 여기가 딱 이 선이야 그냥. 근데 그 기운이 여기서 딱 멈춰. 근데 이런 기운이 오래 가잖아. 근데 이거를 무당들이 잘못 보면 저승사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 센서등 켜진 거야? 근데 저승사자보다는 그냥 우리가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안개가 끼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수살기는 아닌 것 같고. 특수효과네요, 쌤. 스킬이지 스킬. 스킬. 물안개 스킬. 그게 딱 멈춰서 이렇게 와 있어. 근데 이게 온 집안을 장악하면 누가 죽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 안 좋아. 그럼 위험한 게 맞네요. 남편분께서 발작하셨대요. 갑자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집을 이사하는 게 최고 좋긴 하거든. 근데 제보자님들도 약간 부적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 것도 맞고, 제보자들이 조금 잘 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가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몸이 안 좋아질까요? 우리가 막아주긴 해. 털어주고 막아주고는 가는데 이 터 자체가 있잖아. 또 터져. 결계가 또 풀리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1년 안쪽으로는 이사를 가는 게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딱 귀신이 쫓아다니는 거야, 난 보여. 난 귀신의 형체가 보이진 않거든. 왜냐면은 귀신이 형체가 지금 이 안에 없더라도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어야 되거든. 귀신이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그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 그냥 연기야, 검은 연기. 그래서 검은 연기로만 보인다. 근데 이게 장악을 하고 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장악을 하면.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미스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윤시원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